HLB 얘기 좀 해볼게요. 자, HLB가 어제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장기적인 지표인 추세를 계속 깨고 있어요. 깨고 있어서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이번 달 거래일이 이제 반 정도 남았는데 이번 달 거래 이상 무조건 20개선 회복해줘야 돼요. 만약에 회복 못 해주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에 대한 투자금을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금 관리는 무조건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단단하게 이 주식을 모아가고 비중을 줄일 줄도 알고 늘릴 줄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 종목을 사면 계속 살까요? 그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죠. 고점에서. 왜 그럴까요? 그 외국인들도 그 종목을 바닥에서부터 사가지고 비중 조절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HLB의 대차 거래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와요. 공매도 25%대 나오고 있고 HLB 생명과학도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와요. 19%대 다시 늘어났어요. 특히 요새 HLB가 그 리버세라리면 그 어떤 아직은 그 변화는 없지만 특별히 딱히 큰 호재가 없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제 미증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리게 되면 HLB도 흔들릴 수 있고 주봉에서 특히 오늘이 목요일인데 내일 금요일 종가상 5주선 위에 못 올려놓게 되면 또 떨어져요. 이건 감안하셔서 이 얘기는 왜 해드리냐면 저런 얘기는 누가 못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의 자금 관리를 잘 해놓으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비중을 줄인다든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자 했으면 이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L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금요일 종가상 무조건 5선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주식을 단기 계좌에 산다 하더라도 최소한 5주선 돌파 안착이라도 해놔야지만이 내가 맘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LB 제약은 더 심각해요. 5주선을 그대로 타고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주선을 돌려놓지 못하면 쭉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대량 거래 터져서 다시 돌아 나가든 말든 일단은 5주선을 띄워놓고 안착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연히 지금 추세가 엄청 불안해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엘테도 추세를 깨고 있죠. 추세를 깨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어서 11,000원 초반에 오거나 만원대가 오고 되면 다시 사도 되고 일단 20개선을 종가상 깨게 되면 다시 밀려요. 대신에 주식은 싸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무서워하지 말고 잘 모아나가면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HLB 글로벌은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뭐 크게 밀리고 올라갈 것도 없지만 이 공간에서는 잘 모아나가시는 게 좋고 엄연히 주식은 싸요. 나중에 이렇게 높을 때 사려고 하지 말고 특히 주식이 추세가 우하향할 때 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박스권을 확인해준 이 자리 거래량은 없어도 지겨워하지 말고 그냥 쭉 모아가시면 돼요. 자, 노터스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월봉에서 이제 5개월의 저항선이라 얘를 막고 있긴 한데 주봉에서 5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도대체. 간단하죠. 일봉에서 21선 깨지 않는 한 매수해요. 예전에 특히 어제는 2선 찍고 올라갔거든요. 오늘 같은 날 5선 근처 매수해요.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상한가를 치고 날아간 이후에 꽤 오랫동안 그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도 아니에요.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멋있게 얘기하면 뭐 삼각수령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이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량 거래 터진 애가 옆으로 오랫동안 간 다음에 그냥 5일선 회복해줬구나. 그럼 매수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여기서 막 볼린 저번도 그려놓고 삼각 수령형이 어떠니 양봉 뭐가 어떠니 이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게 우리의 주식을 더 헷갈리게 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알았으니까. 대량 거래 들어온 자리에서 꽤 오랫동안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갔으니 이제는 뛸 때가 됐겠지. 대신에 21선만 깨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막 일목균형표 그려놓고 뭐 볼린저 밴드 그려놓고 뭐 구름선 그려놓고 매물대 그려놓고 이런 거 하지 마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5일선만 깨면 돼요. 신라젠 아직 손대지 마요. 신라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떨어지고 있고 특히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더 떨어질 거고 주봉에서 20주선을 지켜주는 걸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데 또 깼죠. 지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돌려놓으면 다행인데 못 돌려놓으면 계속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월봉에서 20개선까지 올 수 있어요. 5개선이 8888이에요. 20개선이 8,500원, 잠깐 8,500원까지 와요. 요번 달 한 달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맘 편하게 이번 달 한 달 푹 쉬고 다음 달에 사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박셀바이오는 오늘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다중바닥권 형성이 돼 있는데 주봉에서 추세 전환 해줬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어제 음봉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면 내비뒀다가 21선 근처 매수 또는 5일선 회복해 주자마자 매수하시면 돼요. 이런 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급등하기 전에 가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올리패스 자꾸 올라가죠, 지금. 자꾸 올라가고,
예전에 여기가 이제 고점 매물대인데 여기를 뚫어졌어요. 만약에 시장에 밀려서 심하게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21선만 안 깨면 매수 타이밍이 되고 목표가 좀 세요. 20개선까지 갈 수 있어요. 쭉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고. 유틸렉스도 제 선 하나 거놨어요. 여기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여기를. 이 친구는 근간의 거래량 변화도 심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만 깨지 않으면 돼요. 올라갈 수 있고. 자, 바이오로이스 바이오파마도 오늘 하루 정도는 흔들릴 수 있는데 미증시가 무너지면 바이오주가 타격이 제일 커요. 물론 요새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거 재유행으로 인해서 지금 진단키트 쪽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사실 진단키트 쪽은 예전에도 10배, 20배 엄청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담기보다는 좀 조심해서 단기성으로 보는 게 맞고 아직 제가 보진 않고 있는데 어쨌건 이 프레스 바이오로이스나 바이오파마는 많이 밀리게 되면 21선까지는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만약에 21선이 왔다 찍고 나가면 매수해요. 대량 거래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뛸 수 있다. 특히나 월봉에서 위치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식은 다중바닥이 제일 좋아요. 최소한 5, 6개월이라도 옆에 갔어야지만이 어느 정도는 이 정도가 바닥이 확인이 되는데 깨자마자 다 던져야죠 당연히. 이렇게 외바닥들은 약간은 아직은 바닥이 확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조심성 갖고 하셔야 돼요. 특히나 앞에 증자가 붙은 애들은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어제 에이프로젠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엄청난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중에서 특히 제약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이 많은데 이런 애들은 자금 관리를 조금 더 천천히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내 포트의 비중을 너무 많이 싫지 않는 게 훨씬 좋아요. 자, NC트론이 어제 급등했죠. 이 친구는 잘 보고 계시는 게 좋아요. 급등도 했고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아 나가시면 지금 좀 높고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다시 한번 22선 자리 같은 데가 오면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소마젠도 꾸준히 보시라고 그랬죠. 어제 음봉이 좋은 매수 타임이 되고 일단 장기적인 지표는 5개선 어제도 지켜졌고 주봉에서도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인데 이틀 동안 60주선 위에만 잘 올려놓으면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마제는 무조건 가지게 봐야 돼요. 왜 빵 때릴 수 있냐? 간단해요. 앞에 누군가가 거래량을 싣고서 그냥 빵빵빵빵 때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용할 때 들어갈 줄 알아야죠. 이럴 때. 그럼 지금도 수익권일 테고 역시나 오늘도 5일선만 깨지 않은 매수예요. 자, NK맥스는 이제 잠깐 기다려야죠. 지금 제가 이때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올라가죠. 지금. 예. 일단 5개선 뚫어주고 있어요. 뭐냐면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살아났고 주봉에서 20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벌써 놓쳤기 때문에 이런 데서 놓쳤기 때문에 굳이 사려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이런 친구가 날아가면 저는 더 이상 이 친구를 뺄 거예요. 아직은 볼만한데 제가 바이오니아를 뺐죠. 왜 뺐냐면 어제 알려드렸지만 이제 살 자리가 없잖아요. 뭐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제가 수익권에 사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제가 살 때였으면 계속 수익권이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서 더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비하면 높기 때문에 제가 뺀 거예요.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들어오겠죠. 당연히. NK맥스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자, 바디텍 매트도 아직 살만하죠. 이 친구가 독감하고 또 코로나하고 동시 진단 키트를 개발했는데 승인 받았죠. 받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확히 모르니까. 자, 어쨌거나 그런 건 전 신경 쓰지 않아요. 전 제가 신경 쓰는 건 대량 거래예요. 대량 거래가 빵 터졌고 장기적인 지표인 5개월선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추세 전환을 해놓은 친구이기 때문에 20주선 뚫어주는 순간 그냥 날아가요. 60주선까지만 가도 28%예요. 잠깐 상한가도 가요. 얘. 그래서 5일선 근처 매수죠. 조용할 때 숨어 들어가서 빵 뛸 때 팔면 돼요. 나는 10,000원에 샀으니까 13,000원에 좋대. 니들이야 니들. 나 10,000원에 샀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22선 깨면 손절이 맞아요. 자, 메디포스트 흐름이 꾸준하죠. 그냥 꾸준하고 대량 거래 들어온 흔적이 있죠. 대량 거래 들어왔고 월봉에서 언제 싸요. 주가가 엄청 싸요. 대바닥이 12,900원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추세 전환 해졌기 때문에 일단 20주선까지만 가도 14%예요. 오늘 어제 음봉이 이쁘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제가 아까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분할 매수하라고 그랬더니 막 월봉에서 우양하고 있는 거 이런 분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막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막 8만 원, 9만 원에 사가지고 8만 원에 사고 7만 원에 사고 이게 분할 매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일봉에서라도 이런 데 사가지고 수익권에서 이렇게 꾸준히 모아나가는 거예요. 우상향해서. 이게 분할 매수예요. 자, 500원에 사서 550원에 사서 600원에 사서 650원에 사가지고 나중에 1,000원, 2,000원에 파는 거. 요게 분할 매수고 1,000원에 사서 8,000원에 물타기 하고 7,000원에 물타기 하고 6,000원에 못타기 하고 5,000원에 물타기 해가지고 8,000원에 빠져나왔어. 이게 뭐 분할 매수야. 이거 물타기 해가지고 간신히 분할하고 나온 거지. 이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내가 사더라도 수익권에서 또는 아니면 최소한 월봉 바닥권에서 모아나가는 게 분할 매수지
월봉 저기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막 싹 우양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저기 최고점에 막 9만 원에 물려가지고 나 분할 매수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분할 매수 뭐 하라고 있어. 분할 매수는 지금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제가 알려드렸죠. 5만 5천 원부터 6만 원까지 쭉 분할 매수하시라고. 요게 분할 매수고 추세가 우하향하는데 분할 매수는 이게 분할 매수가 아니고 이거를 악성 물타기라고 하는 거예요. 비중은 자꾸 커지고 손실은 계속 늘어나죠. 그럼 이만큼의 돈을 갖다 다시 넣어야 되는데 언제 넣냐고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돈은 없고 제자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월봉 바닥에서 있을 때가 분할 매수예요. 그래야지 수익권에서 분할 매수가 되게 되지. 그러니까 주식의 위치를 굉장히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셀리버리를 봅니다. 월봉 예측원치 낮은데 5개월 선도 뚫어주고 있어요. 추세가 흐름이 강하죠. 주봉에서 60선이 다 가기 때문에 지금 사기가 좀 불편해졌어요, 이제. 자, 요때 얘기했거든요. 좀 불편해, 이제. 어디서 하냐면, 이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 맞아요. 자, 알리코 제약은 무조건 관심 있게 보셔야 되죠. 자, 알리코 제약이 제가 대량거래가 터졌다고 그랬죠. 영업이익이 엄청 잘 나왔어요. 앞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냥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대량거래 터치신 분들이 월봉에서 바닥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뛰겠죠. 그래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자, 올릭스를 봅니다. 올릭스도 괜찮아요. 엄연히 앞에 바닥권에서 누가 대량거래를 빵 터뜨렸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지금 추세 전환 해주고 있죠. 장기적으로. 주봉에서 보게 돼도 이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빵 때리면 어디 가냐면 60주선인데 60주선까지만 가도 16%. 241선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도 역시나 17%예요. 주식은 매수가 목표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매수가가 여기가 되고 목표가가 여기가 돼요. 이거를 반드시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세트리온 그룹주는 계속 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든 말든 그냥 매달 꾸준히 모아가지고 내년 후반에 팔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굳이 뭐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마 얘네들. 어제 샀는데 오늘 3%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나 장기 투자하는 사람인데 세트리온 SK 어제 3%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사실은 장기 투자하는데 다음날 또 세트리온제 어떻게 돼? 이게 뭔 장기 투자야? 단기 투자지. 장기 투자한다고 그래놓고 맨날 일희일비할 것 같으면 장기 투자 아니에요. 이게 뭔 장기 투자야? 오늘도 물어보고 내일도 물어보고 사실은 장기 투자하는 건데요. 오늘 3% 올라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뭔 장기 투자야? 말만 장기 투자지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단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매일매일 살 거면 조금씩 사고 매달 살 거면 무덕무덕 사가지고 아 수익을 내년에 내면 되겠다. 덮어놓으시면 돼요. 이게 장기 투자예요. 오늘 2% 올라갔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내일 3% 떨어졌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사실은 장기 투자인데요. 이게 뭔 장기 투자야. 이건 단기 투자 하시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 피플바이오 치매 관련주만 챙겨볼게요. 자, 피플바이오가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아직도 이탈하지 않고 있고 아직 20개월 선까지 갈 확률이 있는데 지금 치매 쪽에서는 약간 그 악재가 하나 터졌어요. 로슈사가 굉장히 커요. 그 제약사 측. 근데 거기서 지금 그 치매 치료제를 자꾸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5주선 깼을 때는 손절이 맞고 엔젠바이오는 아직 추세를 못 틀어줬긴 했는데 이 거래량 들어오신 이분들한테 좀 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일단 21선 깨지 않으면 매수해요. 깨면 바로 손절하셔야 돼요. 현대약품도 아직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고 일단 5선 뚫어주고 있죠. 지금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감기약으로 뛰든 뭐로 뛰든 간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추세 전환이 돼 있다. 대신에 60주선에 막혀 있기 때문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일단 손절하고 그 다음에 21선에서 보는 게 맞아요. 삼진제약은 그 저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그 뭐죠? 그 경영권 뭐 이거에 대한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이 오늘 안 좋아서 21선까지 오게 되면 좋은 기회가 돼요. 이해하셨죠? 오늘 만 시장이 안 좋아. 오늘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미증시가 무너졌으니까. 특히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정확하게 20주선에 막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밀릴 확률이 꽤 커요. 제가 예전에도 매물 다 알려드렸거든요. 우리가 이때는 좋았어요. 이때는 제가 여기서부터 5주선 돌파해 줄 때까지 2주간 우리가 수익이 좋을 거라 했죠. 이때 단기가 됐든 스윙이 됐든 이때는 수익이 좋아요. 그런데 3주차에 접어든 지금은 여기를 맞았기 때문에 미증시하고 상관없이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신중하게 골라야 되고 평소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분할 매수하셔야 돼요. 시장을 조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시장이 먼저예요. 그런데 미증시가 무너져서 삼진제약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241선이나 20선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상한 문자가 많이 와요. VIP에 모신다고. 나를 보고 VIP 그룹부터 뭘 모셔. 나도 VIP 모시고 있는데. 자, 에이프로젠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를 계속 볼 거예요. 이 친구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도망가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 뭐 떨어지면 어때? 주식시장에서 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나?
온통 지뢰밭을 다 갖고 있어요. 저기 주식시장은. 자, 월봉에서 신저점을 찍었고 추세를 깬 데다가 주봉에서 추세를 완전히 깼죠. 기다려야 돼요. 지금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요. 아무것도. 지금 이렇게 대략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막 물타기 한다고 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일단은 옆으로 꽤 갈 거예요. 뛰든 말든 가만히 냅두고 주봉에서 5주선 돌려놓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에이프렌 제약도 5주선 돌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에이프렌즈도 HNG도 추세를 돌려놓을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함부로 지금 어떻게 산다거나 핫다 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요. 무조건 추세 돌려놓고 사요. 물론 추세를 돌려놓고 사게 되면 지금보다 비싸게 살 수는 있는데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걸 막을 수도 있죠. 주식은 수익이 먼저가 아니래요. 무조건 손실이 먼저예요. 무조건 손실부터 막고 나가야지 어떻게 해서든 막 계속 수익만 내려고 하다 보면 그냥 박살나요. 우리가 수익의 욕심을 부리는 대표적인 매매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내동매매예요. 내동매매는 온통 수익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가서 물리는 거거든요. 손절에 욕심 있으신 분들은 내동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가를 거기서 사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손절 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할 때는 미리미리 공부하고 내가 이런 애들을 어디서 사야 될지를 그걸 아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자, 빈살 많이 옵니다.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이분이 와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청소들도 난리가 났고, 알려드렸듯이, 빈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아까 아침에 찍었듯이 수소 관련주가 꽤 살만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아니, 빈살 많이 왔으면 재료 소멸 아니에요? 맞아요. 재료 소멸이 될 수는 있는데, 아니, 재료 소멸이 될 만한 위치에 있어야지.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건 당연히 우린 안 사요. 재료가 뜨든 말든 안 사거든. 얘네들은 재료 소멸로 떨어질 수 있지만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애들이 무슨 재료 소멸이야. 올라간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매수하려면 아까 알려드린 아직 올라가지 않은 수소 관련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늘 같은 날도 잘 뛸 수 있고 잘 올라갈 수 있다 보시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오늘 하루 정도는 두린플랜자가 자꾸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글벳, 체시스, 농어바이오, 특히 농어바이오는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진바이오텍, 제일바이오, 대성미생물, 중앙백신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오늘 하루 정도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스타가 열려요. 2022 게임 대전이죠. 게임 대전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게임사들이 출전할 건데 제가 보는 게임주는 절대 나쁘지 않아요. 저는 엄청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 보인다는 얘기는 게임주가 그동안 해도 너무 할 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위메이드도 뭐 완전 대바닥에 와 있고 일봉에서는 안 보여요. 월봉에서 여기 바닥에 있죠. 지금 5선 뚫어주고 있죠. 컴투스도 얼마나 악재로 떨어지고 있고 미트홈, 미트젠, 위메이드 플레이 전부 다 아주 바닥바닥 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같은 날 만약에 미증시가 무너짐으로 해서 게임주가 오늘 조정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시 내일 같은 날 살만한 거예요. 오늘 사지 말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게임주는 우리가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강해질 거고 앞으로 게임주에 대한 이슈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지금 어떤 채널이 많은 미디어들을 보면 게임주 위험하다, 게임주 안 좋다, 뭐 반도체 안 좋다는데 여기서 안 좋아봐야 뭐 더 얼마나 안 좋아. 어차피 다 떨어졌는데 지금 사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그래서 대신에 좋은 종목을 잘 사셔야 되고. 자, 중국이 들어왔습니다. 차이나백 수혜주 화장품. 화장품들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바닥권에 있어요. 아주 바닥권에. 제가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특집으로 화장품들을 찍었는데 화장품 중에 어떤 종목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지 어떤 종목을 단기 대응할지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장기 종목으로 끌고 가려면 무조건 재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겨울에 배당도 받고 주식으로 돈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코리아나를 필두로 가만히 보면 재무가 좋아요. 코리아나 이치가 완전히 대바닥에 있죠. 지금 엄청난 바닥에 있어요. 주봉에서 추세 전환 해줬죠. 20주선 위에 올라탔어요. 그러면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코리아나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일봉에서 지금 부드럽게 타고 올라가고 있죠. 대량 거래 터졌기 때문에 또 뛰어요. 얘만 그린 게 아니라 한국 화장품들, 특히 코리아는 재무도 좋아요. 배당도 주나? 배당을 안 주네. 배당 주면 더 좋은데. 현금 유보율이 얼마야? 400%. 현금 유보율, 배당 안 줄만 하네, 그죠? 잉그로드 좀 볼게요. 자, 잉그로드랩, 코리아나, 헤아피엔시, 모나미, 연우, 코스맥스, 그죠? 아모레지, 전부 다 바닥에서 지금 쫙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이 다시 제로 코로나 할지 모르겠지만, 화장품주도 이 정도면 너무 바닥이라, 이제 분할로 사놓으면 내가
3, 4개월 뒤에, 특히 한두 달 뒤에는 아마 좋은 수익이 오지 않을까 싶고, 화장품 관련도 제가 재생 목록에 자세히 올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제약이 오늘부터 거래 재개가 돼요. 그래서 아마 서울제약으로 마음고생하신 분들은 오늘 좀 잘 살아나서 서울제약이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 실방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멤버님들은 9시 15분에, 평소엔 8시 15분인데 오늘 수능 때문에 1시간 늦어서 드리거든요. 9시 15분에 뵐 거고, 우리가 오늘 또 미증시 무너진 거랑 별개로 우리 주식들은 또 잘 올라가니까 오늘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될지 제가 아침에 알려드릴 거니까 9시 15분에 이거 편집해야 돼가지고 9시 15분에 아침 식사 잠깐 하시고 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 시청해주신 멤버님들 진심으로 고맙고 시청자분들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